스윙이 왜 매끄럽지 않고 나는 왜 유튜브에 나오는 선수 사람들처럼 매끄럽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방법은 하나. 가장 큰 근육들을 제일 많이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큰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잘 안 되는 거인 스파인이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두 번째로는 스윙 크기. 팔의 크기만 고쳐줘도 어느 정도 틀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누가 봤었을 때도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은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스윙할 때 나타나니까 아주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거. 근데 뭐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코치 입장에서는 미적인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만 잘 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우리나라만 유독 보이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쁜 스윙, 멋있는 스윙. 근데 외국 나가 보면 잘 치는 애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스윙.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 차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회원님 케이스에서는 일단 첫째로 스파인이 들리지 않게끔만 조심하면 된다. 두 번째로 팔을 놓고 너무 멀리 위로 올리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스윙은 되게 이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인이 움직이는 위치는 어디냐면, 임팩트 순간 자꾸 여기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타점이랑도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팩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쳐버리게 되면 위적인 요소가 하나도 가미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어드레스를 해서 내가 올라가고 다음 내려와서 쳤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게, 내 오른 어깨가 내 턱 밑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만약에 쳤는데 내 턱 밑에 예를 들어서 스파인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깨를 턱 밑에 넣으면은 둘 다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공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 어깨가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스파인이 잘 유지가 되면 어깨는 오히려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조금은 이 어깨의 위치로 내가 잘 했나 못했나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현장 나가서 하고 연습하실 때는 조금만 더 그 리플레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파인만 자꾸 잘 신경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뼈는 여튼저튼 골반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힙인지를 살짝 주게 되면 스파인은 사실 자동적으로 숙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힙인지를 못 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오히려 정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팔로 맞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쳐도 되기는 하는데 어색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조금은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내가 이 스파인을 잘 유지하려면 임팩트 순간에 엉덩이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회원님의 움직임에서는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게 1번이고, 팔을 높이는 거는 계속 시각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 올렸는데 또 올라갔어. 그럼 다시 내려야 돼.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딱 보고 괜찮아. 그러면 그때 스윙을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리미트를 걸었던 위치에서만 올라가야만이 스윙을 하겠다라는 큐 사인을 계속 몸에다 줘야 되거든. 근데 연습하다 보면 그걸 못해. 왜?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내 목적 자꾸 공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과정을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드레스 하셔서 스윙을 하실 때 올라가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면 1, 2, 3차, 4차, 5차까지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팔의 위치는 어드레스 하셔서 공을 실제로 치더라도 보고 체크했잖아. 그럼 그때 다시 스윙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바른 방법이 적용됐다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지각하고 시각하고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스윙이 들어가야 몸도 그래 너는 이렇게 해야만이 스윙을 하는 친구지라고 몸이 받아들여 버리거든.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을 계속 해버리게 되면 이게 불필요한 습관이 돼버린다 라는 게 위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클럽별로 공을 쳤었을 때 거리 갭이 안 나오느냐? 그 이유는 탄도 때문이에요. 탄도가 클럽이 보면 모든 클럽들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째 길이, 둘째 로프트 각도예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이 공을 치실 때 웨지에서부터 8번 아이언까지는 그 자리에 공을 둬요. 그러니까 공이 잘 맞을 수 있는 위치, 중앙이나 중앙 오른쪽. 근데 중요한 것은
7번에서부터 공을 올리게 되버리면 더 너무 왼쪽으로 공을 치우쳐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프트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뜨고, 그리고 얼마만큼 로프트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정타가 맞는 게 우리 골프에서 핵심인데, 회원님이 공을 클럽 때문에 너무 왼쪽으로 두는 성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걷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클럽이 길면 길수록 로프트는 세워져 있고 채는 길어져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필요 정도 조건을 다 갖춰졌는데, 내가 공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왼쪽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면적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웨지는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쳐야 클럽이랑 공이랑 많이 못댈 수 있어서 그만큼 거리도 나고 탄도도 나는 것인데, 얘를 너무 왼쪽에 두니까 어떻게 돼? 스윙은 똑같이 하지만 클럽에 대한 면적이, 헤드페이스의 면적을 많이 못 두게 되니까 클럽별로 구분이 안 된다 라는 게 일단 1번. 그래서 공이치를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많이 두지 마세요. 많이 왼쪽으로 두는 것은 실제로 물론 이제 이것도 프로들마다 좀 견해는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분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왼쪽을 둬서 공 잘 맞는 사람은 진짜 공 잘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클럽에 한 3번 아이언이나 4번 아이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티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 그거는 그분들도 그거를 처음에 거기를 둬서 공을 잘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맞는 위치에서 자신감을 얻은 후에 점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오셔서 레슨을 받으시거나 연습하는 데 가서 보게 되면 필드에서 특히 그래요. 다 왼쪽에 보여요. 왜? 그쪽이 안정해 보이거든. 나는 이쪽으로 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넓으니까 공을 그쪽에 두면 공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와전이 돼서 좀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웨지도 왼쪽이에요. 퍼터도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윙하는데도 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회원님께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전체적으로 공을 중앙 이상 왼쪽으로 두지 마라. 드라이버 빼고. 만약에 프로님분들 유틸리는 이런 거는 길어서 어떻게 그러면 공을 중앙에 넣어서 채 짧게 잡으세요. 채를 짧게 잡으면 어떻게 돼? 유틸이지만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치는 것처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짧게 잡은 상태에서 컨택을 좀 만들어 놓은 후에, 그리고 나서 공이 잘 맞기 시작하면 점점 왼쪽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클럽별 거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 두시게 되고, 마지막 드라이버 거리가 프로님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칠 때는 잘 맞았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맞지 않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 생각하고 치니까. 드라이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근육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드라이버거든요. 근데 아마 회원님께서 아이언들 계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회원님 리치 대비 클럽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스윙해. 근데 드라이버는 어때? 이미 잡을 때부터 길거든, 내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해, 셋업부터. 너무 길어요. 더 멀리 보내야 돼요? 더 가깝게 쳐야 돼요? 이렇게 변질을 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클럽인데 공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던 솔루션은 뭐다? 채가 기니까요, 좀 쓰세요. 만약에 팔이 좀 걸리다 싶으시면 살짝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스윙은 그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이언 계열 치는 거, 우드 드라이버 치는 거, 우드 유틸 드라이버 치는 거의 스윙 패턴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공은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드라이버를 칠 때 오히려 회원님이 어떤 현상이 더 많이 나오냐면 스윙이 매우 커져요. 더 멀리 보내고 싶거든. 근데 그거는 회원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드라이버가 그래도 적어도 한 150, 160은 나와야 되지. 누가 설정한 거냐? 왜 드라이버 150, 160이 나와야 돼? 라는 거지. 그러니 결국에는 거리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자꾸 그 거리를 더 보내려고 스윙을 바꾸면서까지 해버리니까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을 못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드라이버를 쳐서 150, 160이 당연히 기준치고 내 목표치면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다운그레이드부터 올라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160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스윙 메커니즘이 다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에서 스윙 크기를 줄이는 대비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은 리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작은 리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스윙을 헤드가 공이 컨택되는 시점이 리치가 크신 분들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팔로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남성분들 대비 잘은 요즘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한 172? 요렇게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무 스윙이야.
팔로 때려야만이 공이 맞는다라고 이미 정립이 된 거지. 왜? 헤드가 내 리치가 작고 클럽은 긴 대비 헤드가 공에다가 때리는 시점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오기 때문에 몸을 쓸 겨를이 없거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실제로 키가 작으신 분들이 거리가 나시는 분들 보면 스윙 스피드가 겁나 빨라요. 그러니까 그 짧은 랩 타임 안에 엄청나게 협응된 근육들을 많이 쓸 줄 알아야 짧은 리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드라이버를 칠 때 자꾸에서 어떻게 돼? 거리를 생각을 해버리니까 협응 근육들을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팔 바가지만 사용을 해버리니까 공이 자꾸 잘 맞을 때는 팍팍팍 나가다가 안 맞을 때는 피피피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윙 크기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몸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윙 크기를 줄인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팔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야 한다. 그 과정 중에서 나는 리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리치를 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근육들인 협응 근육을 빨리 써줘야 된다. 그 빨리 쓸 수 있는 것들이 배꼽 밑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백스윙이 쭉 갔으면 리센터도 빨리 와야 되고 턴도 빨리 가져가줘야 된다는 거지. 누구 느낌보다? 본인의 느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 허덕거리면서 스윙을 하는 느낌을 받아야 그 리치에 맞는 스윙 스피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하던 150에서 160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웃기지.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면 프로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냥 천천히 치세요. 그냥 천천히 해갖고, 만약에 아이언 드라이버 연습을 한다고 치면 드라이버 TV 올렸으면 그냥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냥 오늘은 빠르게 가지 말고 할 거는 하되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드라이버로 50m만 보내도 돼. 그것도 연습이야. 근데 우리 연습은 무조건 160을 보내야 된다는 게 연습이 아니라니까. 거기 꽂히는 순간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럼 어드레스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연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컨디션 좋은 날에는 그럴 때는 빡빡 치면 되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남들보다 스윙 스피드가 좋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스윙 스피드가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꾸 큰 근육들이 무너져요. 스파인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파인이 무너지는 원천적인 것을 보면 하체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체의 움직임 자체가 느리다는 얘기는 써야 될 가동 범위의 크기를 못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는 속도니까 내가 동작을 크게 해주면 그 속도와 동작을 크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협응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그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동작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지. 몸의 움직임만. 팔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제약을 걸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프로님 왜 그러면 몸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나간다는 것도 적응이 어느 정도 돼서 알겠는데요. 왜 팔은 자꾸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다? 팔이 많이 올라가면 몸이 많이 꼬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해서 요만큼만 들어도 몸은 다 쓰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다? 얘는 민첩하고 얘는 둔한애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는 거북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토끼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어드레스에서 얘랑 똑같이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코딩 지점이 있다면 얘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얘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얘가 먼저 움직여야 돼. 그럼 어드레스를 했잖아. 그럼 백스윙 올라갔을 때 얘가 가면 얘가 이렇게 먼저 움직여주고 얘가 가도 스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백스윙도 몸도 팔도 똑같이 도달하는 건데 이 느낌이 이상하거든. 내가 앞만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몸은 얘가 예를 들어 똑같이 동시에 출발한다 그래도 얘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얘는 아직 덜 돌았어. 그럼 뭐야? 우린 얘를 먼저 움직여줘야 돼. 그럼 얘를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패턴은 어드레스에서 분할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지.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그 느낌을 못 찾는 게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느낌을 못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팔로만 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분할 연습하는 것도 스파인을 잘 유지하는 거, 팔을 리미트를 걸어놓는 거, 팁인지를 쓰는 것들도 다 포함된 연습 방법이에요. 어드레스를 하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되겠지. 어차피 만약에 리센터라는 것 자체를, 리센터와 로테이션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세 박자에 묶어버려 그냥. 어드레스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프로만 하는 스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골프의 정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날 뵀었을 때 뭐 했어? 이거 한 거야. 이것만 해줘도 몸은
할 게 없거든. 진짜 할 게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세밀하게 따지니까 이해해야 되고 세밀하게 나눠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 저렇게 해야 되는 동작을 다 파트를 다르게 얘기해 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 근데 이 파트가 다른 것은 다운스윙 때 이용해. 근데 다운스윙 때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돼? 한 뭉치적으로 이용을 해줘야 돼. 그 느낌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니까 회원님이 혼돈이 됩니다. 근데 그거 누구나 하는 고민이야. 나만의 고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가실 때 어디를 싸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셋 하고 네 이런 느낌. 그러면 지켜야 될 액션들이 다 나와. 그러면 숙이면서 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체만 갖고는 움직임이 안 된다는 거. 힙 이제 뒤로 빼줘야 돼. 이게 카운터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저기에 마우스를 잡고자 해요. 근데 저거 잡으세요. 발 움직이지 말고 발이 앞으로 오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저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상체만 가잖아. 그럼 제 무게중심 앞으로 가요. 그러면 나는 무너지게 되겠지. 근데 저 잡으세요 그랬을 때 앞무게랑 뒷무게로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잡기가 쉽겠지. 이게 중심축이거든. 그러면은 뒤로 빼는 발 행위 자체는 뭐다? 힙인지야. 그럼 앞으로 빼는 손의 움직임 자체는 뭐다? 상체가 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상체 숙이지 힙인지 빼니까 여기에 중심점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공이 맞아. 그러니까 스파인이 절대 들릴 일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옛날에 그 유튜브에 한창 그 이슈됐던 그 새끼 송아지 스윙?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그것도 코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체스트 오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오픈을 시켜버리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힙인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라운드를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막 이런 느낌 말고 그냥 어드레스 잡으셨었으면 약간 그냥 등 자체가 이렇게 그냥 라운드지게 좀 이렇게 왜 애기 안을 때 이렇게 안 앉잖아. 이렇게 앉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라운드를 줘버리세요. 그럼 어드레스 하셨을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몸의 경직도도 굉장히 좀 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운드를 걸어놓고 백스윙 갔지.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이 뭐냐면 라운드를 아무리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백스윙 되면 익스텐션이 돼요. 이완이 되는 중간이 되거든요. 중간이 되니까 중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미 딱 걸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다운 내릴 때 어떻게 돼? 익스텐션을 확 걸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쳐버리게 되면 라운드가 되기 쉬우니까 처음부터 라운드를 걸어놓고 빼고 올라가고 임팩트 때 뒤로 빼버리세요. 그러니 전인 후인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전인 후인. 그러니까 왜 그러면 프로님 왜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대인과처럼 보여요? 라는 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쳤어. 옛날에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요란하게 공을 치는 프로님한테 혼났던 세대예요. 프로놈이 뭘 그렇게까지 막 요란하게 공을 치냐. 그럴 때는 막 지면 반작용도 못 썼고 뭐 코일링을 많이 쓰는 것도 못했고 스텝도 못 썼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배웠을 때부터 굉장히 경직된 자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선수들이나 선배들 보면은 다들 경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공이 잘 맞게 되는 구조가 이미 짜여져 버린 거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나 요즘 이제 현 시대의 언론인 뭐 후배들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때 보면은 그냥 다들 라운드 져 있어요. 그래서 변형이 몸에 많이 와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 아카데미에서 잘 돼 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후속 처리를 해줘요. 어떻게 케어를 해주거든요.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슬링을 한다든지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DPI를 한다든지 이래서 교정을 많이 해주는 시대가 된 건데 여튼 우리는 아마추어 분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너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스윙 그리고 효과적인 스윙을 하려면 어드레스 때 라운드를 걸어버리세요. 그래서 백스윙 갔었을 때 1번 그 다음에 8 2번 여기서 리미트 걸어줘야 돼요. 3번 여기서는 후인을 걸어버리세요. 후인을 걸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피니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숙여져 있는 상태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피니시가 이렇게 섰다 라고 한다면은 후인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죠.